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바로이죠. 바로는 누구인가? 라는 내용입니다. 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서 이들에게 노예의 어떤 이 일을 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는 누구인가? 이거 몰라도 될 수 있는데, 자, 학자들 간은 이게 굉장히 이게 난해한 점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이 문제를 해결하면 출애굽을 언제 했느냐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언제 들어갔는가 이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쭉쭉 이게 연결되는 내용들이 좀 해결될 수 있거든요. 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요셉부터 시작한다고 우리 많이 보니까요. 근데 요셉을 접근하고 설명하는 분들이 많이 접근하는 방식이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힉소스라는 이 족속과의 연관성이에요. 힉소스는 셈족에 있는 어떤 민족 중에 한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고, 자, 이들이요, 이 이집트에 와서 바로로 활동했을 때가 있어요. 바로로 활동했을 때.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다른 그 나라를 다스린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다스렸을 그때쯤에 아마도 요셉이 총리가 됐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이 바로이기 때문에 이방인을 총리로 세우는 것이 이제 문제가 없겠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힉소스족이 다스리던 때가 딱 끝났을 때, 그때 이집트도 중왕국이 끝났을 때라고 보고요. 이제 애굽 사람들이 힉소스를 축출해내거든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로 이루어진 바로, 그러니까 애굽의 전통 핏줄이죠. 그분들에 의해서 다시 바로의 어떤 왕국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이제 신왕국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또 갈림길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누구인가 이제 다양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돼요. 이렇게. 근데 힉소스족과 연결되다 보니까 또 15세기 이제 출애굽을 이야기하게 되고 막 이제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 자,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요셉은 중왕국 때, 그 다음에 출애굽은 신왕국 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왕국은 힉소스족이 통치할 때의 이제 시기이고, 신왕국은 힉소스족이 추방된 뒤에 이집트의 혈통, 왕조가 시작됐을 때라고 본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해하면 우리가 다 괜찮을까? 다 그럼 학자들이 동의하는가? 글쎄요, 좀 다른 문제가 좀 있어요. 왜냐면 만약에 힉소스족이 바로라면 요셉이 형들과 식사를 할 때 식사 자리를 구분합니다. 왜냐면 이집트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한 자리에서 밥을 먹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붙어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이방인들이 와서 다스리니까 이방인들이 식사 자리를 그렇게 굳이 구별할 이유가 없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돼요. 자, 두 번째, 목축업을 했다면 왜 반감을 가졌는가? 그러니까 이 힉소스족이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목축업을 하는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애굽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은 목축업이 좀 문제가 됐죠. 네, 그래서 반감을 가질 이유가 없는데 왜 그랬지? 자, 세 번째는요. 애굽인들에 의해서 힉소스족이 축출될 때 이방인들을 축출한 거죠. 그때 왜 이스라엘은 함께 축출하지 않았는가? 자, 이게 또 문제가 됩니다. 자, 이런 다양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힉소스와 요셉은 어느 정도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런 역사들을 통해서 그렇게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생각하는 건, 그러면 당시의 왕은 누구인가? 바로 누구인가? 자, 또 앞선 시기를 보는 분들과 조금 더 뒤 시기를 보는 분들은 다르겠죠. 아마 요셉이 알지 못하는 왕, 그 왕은 아마도 아멘호텝 1세일 거다 라고 보는 분도 있고요. 이건 거의 16세기예요. 투트모세 1세일 것이다 라고 보는 분도 있어요. 이는 거의 아멘호텝 그 다음 바로 이거이죠. 그래서 투트모세 1세 때 아마 모세가 태어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다, 이때 바로를 알지 못하는 왕은 세티 1세일 것이다. 거의 이제 14세기죠. 아니면 13세기 고에 걸쳐 있는. 아니다, 람세스 2세로 보는 게 맞다. 자,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 아니다, 메르넵타로 봐야 되지, 또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저기 16세기부터 거의 13세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바로들이 이 사이에 등장해요. 근데 이 문제 또한 쉽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출애굽을 언제 했느냐도 걸리게 되고, 이집트가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언제 들어갔는가, 이 문제가 계속 이제 연결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해결이 안 돼요. 자, 하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어쨌든 그가 애굽의 순수 혈통으로 이제 시작된 신왕국 시대의 왕이라면, 바로라면,
그가 요셉에게 요셉을 기억하거나 그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질 필요는 없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외지인이었으니까. 그래서 새롭게 이제 왕조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꽤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두려워했던 건 그냥 이방인들의 엄청난 그 인구의 폭발이죠. 그거를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의 반란을 이제 고민했고요. 그런데 이제 쉽게 쫓아내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노동력이 필요했거든요.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비돔과 람셋을 세우기 위한 노동력, 그다음에 그 외의 다양한 일들을 위한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쉽게 내쫓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는 누구인가? 만약에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누구인가를 옆에 이집트 왕조 목록을 쭉 놓고 본다면 굉장히 다양한 곳에 이 줄이 가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는 이스라엘의 폭발적인 인구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고, 하지만 노예를 부려야 하기 때문에 쉽게 떠나보낼 수는 없었던 그런 아주 이중고를 앓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정도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 중요한 건 왜 이스라엘은 폭발적 인구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인구가 왜 막 늘었는가?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주셨던 약속이 지금 요셉에게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나아가서 출애굽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계약은 이게 성취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증거로 출애굽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됐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훨씬 더 이 본문을 보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결국 이 구약난지의 두 번째에서 설명드리고 싶은 건 고고학 입장에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연대를 설정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어떤 왕을 딱 특정 짓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그 특정 왕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역사성이 없다고 부정할 것인가? 그렇게 볼 수 없다는 문제라는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고고학이라는 그 학문은 성경의 역사성을 나름 증명해 보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열심히 또 노력을 해주셨다는 것, 그래서 좋은 결과물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 좋은 어쨌든 결과물이고요. 그런 다양한 노력들이 여러 분야에서 합쳐질 때 우리는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를 고민하는데 좋은 도구들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거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구약난지 두 번째,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는 누구인가? 자, 이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앞에 있는 내용과 아마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내용이 비슷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또 혹시 제가 알지 못했던 내용들이 있는지 여러분 언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 멤버십이나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오늘의 구약 공부를 구독하신다면 구약을 더 깊이 배우실 수 있습니다.